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여자이며 결혼 1년 만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네요. 결혼은 1년 차였지만 연애는 5년 정도 했었고 양가 집안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남편은 의사로 흉부외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양가 집안에는 진작에 인사를 드린 상태였고 결혼하는데 크게 문제될 만한 것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신혼여행을 떠나면서부터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았고 시모와 단둘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 신경질적으로 변한 남편의 모습에 당황스러워 무슨 일인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별일 아니라면서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지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았었는데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함께 지내게 되면 분명 마찰이 자주 생길 것 같아 남편에게 연애하는 사이가 아닌 이제 부부 사이니 속으로 담아두었던 것들 혼자 앓고 있지 말고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며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게 되면서 시모와의 통화 내용에 대해 알려줬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다른 남자 생겼다며 전화 왔잖아. 그것도 술 먹고 전화해서. 그런 말 하면 내가 좋은 말이 나가겠어?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자기 기분 따라 행동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당신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버지 돌아가신 지 몇 달 만에 만나는 남자 있다며 말한 적 있었다니까. 지금은 또 다른 남자라네.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소개해주고 싶다는데 나는 아직까지 아버지가 생생하게 기억나거든. 소개해 주시겠다는 말은 그분이랑 같이 살림을 차리겠다는 말이야? 내가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싸운 거구나. 신혼여행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진지하게 대화해봐야겠다. 신혼여행을 즐기는 동안 몇 번의 전화를 더 받게 되면서 알게 된 건 남편과 마찬가지로 만나고 있는 분 또한 의사였어요. 그분은 산부인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네요. 여행 기간 내내 신경이 쓰이다 보니 제대로 된 여행은 즐기지 못했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는 동안 남편이 시모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도착을 하니 1시간 뒤에 시모가 찾아왔어요.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셔서는 새롭게 만남을 가지고 있는 분과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말에 저희는 당황을 하게 되었죠. 서로 마음 맞아 결혼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니? 아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엄마 의견에 존중해주지 않는 거야? 이건 존중의 문제가 아니라 철없는 행동이죠. 아버지 세상 떠나신 뒤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다른 남자들 만나셨잖아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행동을 하세요? 떠난 사람은 그걸로 끝이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 너희 아빠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눈물 흘리며 슬퍼한다고 좋아질 게 뭐가 있어?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지. 내가 너를 젊은 나이에 일찍 가지는 바람에 여태껏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이 가정에만 충실하면서 살아왔었다. 그러니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건데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허락해주지 못하겠다는 말이야? 나도 세아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받아들여준 건 네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정하게 된 건데 아들 너는 어떻게 단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니? 이건 좀 많이 서운한데? 어차피 너도 살림 차리고 내 품에서 떠났으니 굳이 너한테 매달려서까지 허락받을 생각은 없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진행할 테니까 결혼식에 오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남편과 시모의 대화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람을 찾아 마음에 맞는다면 당연히 재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와 만난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게 문제였죠. 적어도 1년 이상은 서로 알고 지내도 괜찮을 텐데 갑자기 한 달밖에 만나지 않은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시모는 저에게도 의견을 물어봤지만 차마 시모 편을 들어주기는 힘들었네요. 결국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저까지 시모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한바탕 난리를 치신 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신혼여행 오자마자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적응도 되지 않아 그날 체력이 남아나지 않았네요. 남편은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 근무를 해야만 했어요. 흉부외과 전문의가 많은 편도 아니고 워낙 위험한 수술을 해야 되는 직업이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병원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어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신혼여행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출근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전날에 시모와 집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계속 마음이 걸려 시모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전날에 기분이 많이 상하신 듯 보였고 남편에게 시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문자를 남겨둔 뒤 바쁜 일상을 보낸 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시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저녁 늦게나 돼서야 퇴근한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냐고 물어보았어요. 전화 못 해봤지. 신혼여행 다녀온 뒤 진료가 많이 밀려 있어서 숨 쉴 틈도 없었어. 배고프다. 일단 밥부터 차려줘. 그렇구나. 내가 방금까지도 전화해봤는데 꺼져 있더라고.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다 또 금세 전화하셔. 내가 어머니 한두 번 겪어보는 것도 아니고 며칠 못 가니까 신경 쓰지 마. 왠지 걱정이 됐지만 남편의 말에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여전히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산부인과에서 일한다는 그 사람과 문제가 생겨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된 건 아닌지 의심이 들어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남편도 시모가 만나고 있는 남자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한 달이 넘어가면서 그냥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하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고 했던 남편도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극도의 불안감을 보여줬고 어디에서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병원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시모의 실종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남편은 수술을 진행하지 못했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에 남편과 신혼여행 다녀온 뒤 임신까지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뱃속의 아이는 점점 커져가는데 시모는 어디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남편은 시모를 찾겠다고 돌아다니다가 폐인이 된 것 마냥 얼굴빛이 안 좋아졌고 잠 한숨 못 자더니 새벽에 거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며 괴로워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 또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몸도 가누기조차 힘든데 남편까지 위로를 해줘야 하니 저 또한 우울증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서로 안 좋은 감정을 몇 달 동안 유지하며 버티고 있다가 터지게 되면서 부부 싸움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각해야지. 우리가 노력 안 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포기하라는 거야? 내가 그때 그냥 두 사람의 관계 받아줬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하지만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자식으로서 힘들어서 그런 건데 이런 내 마음 이해 못 해주는 거야? 이해 못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잖아.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고 그동안 두 손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당신은 나와 아이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밖에서 어머님만 찾으러 다니고 있잖아. 여기가 잠만 자러 오는 곳이야? 언제까지 이럴 건데? 어머님 찾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생활할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하지만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해결 방법은 무조건 어머님을 찾아야만 끝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삭이 되고 출산이 가까워졌음에도 시모는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결국 집에 머물러 있지도 않던 남편과의 갈등 속에 진통이 오면서 더욱더 심해지기 전에 택시 타고 산부인과를 찾았고 부모님께 출산 준비를 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몰라 출산 전에
시모에게 문자 한 통 남겼어요. 곧 있으면 손자가 태어나니 문자 확인하면 산부인과로 꼭 와달라는 말과 함께 남편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또한 같이 적어 문자 보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 없이 부모님을 의지한 채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장시간 진통을 겪어서 그런지 힘이 많이 빠진 상태라 출산 도중 더 이상 힘을 줄 수가 없어 아이가 나오지 못했고 산부인과 원장은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며 수술을 권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제왕절개를 선택해야만 했어요. 남편이 곁에 없어 심적으로 더 많이 힘든 것 같았고 결국 수술 끝에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원장은 아이가 너무 커서 자연분만하는 게 더 힘들었을 수도 있다며 수술한 게 오히려 잘 된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어디 하나 문제없이 건강하게 뱃속에서 나와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출산하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그제서야 남편이 들어왔어요. 자네 여기는 뭐하러 왔나? 가서 자네 엄마나 찾지 왜 여기 왔냐고? 내 딸이 출산하는 동안 얼마나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는지 알아? 어이구, 술까지 퍼먹었어? 자네 완전 맛이 갔구먼. 지금 상태로 여기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 당장 나가게. 제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왜 나갑니까? 얼굴 보고 싶어서 온 게 잘못이에요? 어머니가 옆에 있었으면 분명 손자 보고 엄청 좋아하셨을 텐데 우리 아들 한번 안아보게 이리 좀 줘봐.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번 보자. 최서방, 지금 뭐 하는 건가? 이제 막 태어난 아이한테 술 냄새 풍길 작정이야? 자네 씻고 다니지도 않아? 이게 무슨 냄새야? 손은 또 왜 이렇게 더러워? 잘하는 짓이다. 자기 가족은 내팽개치고 자기 엄마 찾겠다고 한 가정을 무너뜨려? 차라리 이럴 거면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네. 내 딸과 손자 인생까지 망칠 일이 있어? 내 아들 한번 안아보겠다는데 뭐가 이리 시끄러워요? 저보다 장모님 목소리가 제 아들한테 더 안 좋겠어요. 술에 취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는 남편이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이혼 생각이 떠오르면서 더 이상은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실에서는 저희 부모님과 남편이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겨우 집으로 돌려보냈고 부모님이 일이 워낙 바쁘셔서 시간을 뺄 수 없어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2주 동안 관리받으며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주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여준 적 없던 남편이 찾아왔고 별로 보고 싶지 않아 돌아가라고 얘기하던 순간 남편의 얼굴 표정이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혈색도 돌아왔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페인처럼 하고 다녔던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며 고개를 내밀자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거의 1년 가까이 모습을 보이지 않던 시모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에게 다가왔고 어디 하나 다친 곳 없이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난 시모를 보니 반가운 감정보다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만 더욱더 커지게 되었네요. 하필이면 그때 제 옆에 아이가 있어서 보여주기 싫어도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 남편이 제 옆에 있던 아이를 순식간에 들어서는 시모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제 아들 잘생겼죠? 어머니도 돌아오셨으니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면 될 것 같네요. 당신 그거 알아? 여기에서 일하시는 원장님이 바로 우리 어머니와 만나고 계시던 분이셨어. 그 말 듣고 나도 놀랐다니까. 어머니, 갑자기 왜 비틀거리세요? 어디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몸이 좀 힘드시면 여기 앉아 계세요. 내가 요즘 빈혈이 생겨서 좀 어지럽네. 자리에 좀 앉아야겠다. 그런데 너 몸은 괜찮니? 제왕절개 했었다며. 저한테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 아이인데 왜 멋대로 안아보시는 거예요? 이리 주세요.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니 오셨다고 사람이 어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어머니랑 단둘이 살지 그랬어. 그동안 한 번도 산후조리원에 얼굴도 내밀지 않았으면서 어머니 오시니까 그제서야 찾아와? 나는 당신이랑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혼해야 되겠어. 여기에서 있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당신같이 가정에 묻히기만 사람을
평생 동안 믿고 살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아이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 그러니 산후조리원에서 나가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하라고. 어머님과도 오늘로써 인연 끝낼게요.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자 남편은 당황했지만 시모가 갑자기 저를 보며 소리를 치더니 이혼만큼은 안 된다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이혼은 절대 반대라며 차라리 그럴 거면 자기가 또다시 사라지겠다는 어이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과부터 하라고 얘기하니 그제서야 마지못해 사과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참 한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산부인과 원장이랑 살림까지 차리고 있었고 남편과 저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아 연락을 끊었던 거였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상처 때문인지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시모의 품에 있던 아이를 뺏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화를 내려 했지만 이혼하겠다는 말에 살짝 꼬리를 내린 상태였네요. 그렇게 두 사람을 내쫓은 뒤에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혼까지 얘기했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제 편이기 때문에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퇴소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병원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했고 시모는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지 매일 찾아와 옆에서 아이 돌보는데 도와주셨습니다. 자기 감정을 우선시 생각하는 바람에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준 것 같다며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고 눈물까지 보이시는데 그런 모습을 매일 보니 이혼하겠다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게 되면서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돌아온 삶 때문에 그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도 집안 청소며 빨래 등등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빠 없는 아이 만들기 싫다면서 앞으로 자기가 바뀌겠다고 노력하는 모습에 좀 더 지켜보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무언가 느낌이 이상할 정도로 시모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제 아이한테 너무 집착을 하는데 잠깐이라도 아이가 칭얼거리면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셨고 어느 순간부터 신경질적으로 변하셨어요. 내가 아이 옷은 쌓아두지 말고 바로바로 삶으라고 얘기했잖니. 집안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라니까. 이게 뭐야? 어머니, 저 항상 청결 유지하고요. 쌓아두는 게 아니라 침을 하도 흘려서 옷이 금방금방 젖다 보니 오늘 하루 나온 양이에요. 어머님이 잔소리 안 하셔도 제가 알아서 잘한다니까요. 요즘 들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뭐가 심해? 우리 손자 잘 크길 바래서 잔소리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짜증내는 거니? 오늘부터 내가 너희 집에서 지내려고 짐까지 전부 다 싸왔다. 너 회사 복귀해야 하잖아. 앞으로 시애미가 아기 파줄 테니까 너는 출근해라. 아직 출근 안 해도 되고요.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해요. 지금은 제 아이 옆에 엄마가 있어야 한다고요. 시모는 매일 아침 일찍 오시더니 아이의 짐까지 싸가지고 오셔서는 작은 방에 짐을 푸셨어요. 너무 황당했죠. 한마디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움직이시는 시모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시모는 단 한순간도 아이와 떨어지지 않았고 잠을 잘 때도 시모 옆에 눕히는데 누가 엄마인지 모를 정도로 행동하시는 모습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유축해놓은 모유가 줄지 않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제 품에 안기는 것보다 시모의 품에 안기는 걸 좋아했고 가끔 화장실이나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오면 저 몰래 젖을 물리고 있는 시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들키기라도 하면 공갈 물리는 것보다 좋을 거라고 둘러대는데 불쾌해서 싫다고 하니 옛날에는 다 이렇게 키웠다며 제가 하는 말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결국 이 문제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집안 싸움까지 이어졌네요. 하루 동안 내 아기를 품에 안아본 게 손에 꼽힐 정도로 아기를 안 주신다니까? 왜 이렇게 내 아이를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손자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러겠어. 당신한테는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처럼 도와주시는 분도 없다고. 가끔가다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어머님이
아이한테 젖을 물리고 있을 때도 있다니까? 싫다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신다고. 나도 어렸을 적 그렇게 컸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이런 걸로 지금 싸우자는 건 아니겠지? 아이가 잘 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것들로 감정 싸움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어머니가 잘해주고 계신데 왜 그래? 남편과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고 무슨 말을 해도 시모의 편만 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아기가 다칠까봐 강제로 뺏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달라고 하면 건네주지도 않았습니다. 모유 먹이는 시간 외에는 무조건 데려가시려다 보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진지하게 말을 하던 도중 시모와 언성이 높아지면서 둘 다 아이를 신경 쓰지 못했는데 그 사이 아이가 손으로 얼굴을 긁었는지 얼굴에 손톱 자국이 났고 자지러지게 울면서 괴로워하는데 시모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우리 손자가 아닌 내 아들이라며 다급하게 약통을 찾는데 계속해서 내 아들, 불쌍한 내 아들 미안하다며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너무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시모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제가 울고 있던 아기를 안으려 했을 때 강하게 밀친 건 너무 큰 충격이었고 내 아들이라며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이 어떻게 납득해야 될지 난감했어요. 그런 너무 과민 반응 태도를 보이던 시모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던 저는 시모의 품에서 제 아이를 강하게 뺏었고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자 시모가 버릇이 없다며 난리를 쳤고 제 머리채까지 잡는 일이 발생되었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제 아이한테 집착하시는 거예요?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사람은 전데 왜 어머님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이한테 집착하냐고요. 당연히 다쳤으니까 슬퍼할 순 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너 품에 안겨있는 아이? 내 아이다.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 아이라고.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머님 설마 치매 오신 거예요? 요즘 행동이 너무 이상하다 했는데 치매 온 거 맞죠?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아이는 제가 10달 품어서 힘들게 낳은 자식이잖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 아이 바뀐 거야. 너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내 아이고 네가 10달 품어 낳은 아이는 다른 어딘가에 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확실히 치매 온 거 맞으시네. 당장 그이한테 전화해야 되겠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하려던 순간 시모가 털썩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더니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시모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확실히 치매가 온 게 맞는 것 같아 아이와 제가 위험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시모를 내쫓았는데 계속해서 시모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두렵게 느껴졌어요. 결국 찝찝한 기분을 떨쳐버리지 못해 설마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유전자 검사 결과 확인 서류를 남편과 시모 앞에서 개봉을 하며 보여줬어요.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너무 놀라 서류를 확인해보니 시모와 제 아이의 유전자가 99% 일치했습니다. 경악할 만한 결과에 비명을 지르며 순간 머릿속에 스친 내 아이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자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 얼굴에 뺨을 올려치고 말았네요. 시모와 산부인과 원장이 계획한 범죄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재아가 너랑 비슷한 시기에 폐경이 되지 않았던 나 또한 임신이 되었고 재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다는 게 너희들에게 너무 창피스러웠단다. 그냥 연애만 하려고 했는데 계획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그동안 숨어 지냈던 거였어. 너희들한테 이 사실을 말한다는 게 두려웠다. 그리고 내 뱃속에 있는 아이 키울 자신도 없었고 늙은 나이에 또다시 육아를 하기도 싫었어. 그렇다고 임신한 아이를 세상에서 치워버리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 결국 나와 만나고 있던 산부인과 원장이 말한 의견에 따르기로 했지.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산모의 아이와 바꾸자는 계획이었고 나 또한 그 의견 따르게 돼버렸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키울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의 품에 지내면 잘 키울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지. 그리고 산모가 배 아파 태어난 아이는 그 사람이 밤에 몰래
베이비박스로 보내버릴 계획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 그게 세아가 네가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단다. 결국 네가 10달 품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베이비박스로 보내줬고 이 아이가 네가 낳은 자식으로 착각한 거야.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를 건네받아 얼굴을 확인했을 때 너무나 충격이었고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너에게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진짜 세아가 너의 자식은 현재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어. 미안하다. 시모의 정신 나간 계획에 경악을 했고 멱살을 잡고 얼굴에 뺨을 올리고 말았어요. 당장 보육원으로 안내하라고 얘기한 뒤 남편 차를 타고 시모와 함께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제 친아들을 볼 수 있었고 아기를 보자마자 하염없이 오열했어요. 너무 미안했고 그동안 엄마 품에 안겨본 적 없이 모유 한번 제대로 물어보지 못한 아이에게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시모와 산부인과 원장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두 사람 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모 또한 절대 용서할 수 없었지만 시모의 아기를 보고 있으니 징역을 살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동안 받았던 정신적인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산부인과 원장은 징역을 면하지 못했네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 편이 아닌 시모의 편을 들었던 남편과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보고 이런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남편에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네요. 이혼 위자료 소송을 끝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모와 산부인과 원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기 자식이 보육원에서 자라는 건 아닌 것 같으니 남의 부모 품에서 태어난 것처럼 꾸몄다는 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 시모의 말을 믿지 못했으면 보육원에서 데려온 제 아이를 유전자 검사까지 했으니까요.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자신이 저지른 처벌에 대해서는 하늘이 내려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아직까지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저에게 위로의 한마디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꿈에서도 나와서 저를 괴롭히네요.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